저희 조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작은 엄마,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요. 이게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에피소드 전달해드렸죠. 네, 하나는 우리 초등 때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원을 그냥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예요. 저희 조카가 많은 고민을 하는 지점이 그거였어요. 사실 이런 조언을 해준 어른이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한테 네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좀 내가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걸 안 했으면 요렇게 하게끔 푸시를 좀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 봐라. 라고 했더니 저희 조카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잔소리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그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잔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해야지. 이거 몇 시까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잔소리라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뭘 여기까지 해? 뭐 이거 몇 쪽까지 풀어? 이런 식의 가이드를 주실 때도 있었고 책은 여기까지 읽어? 이만큼 읽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중학생이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네 할 일 했어? 안 했어? 네가 해야 될 거 제대로 해야지 라는 이야기만 하시지 구체적으로 이 공부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이런 사회나 과학 교과서를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어요. 그 모르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모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 연습을 거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도 마찬가지로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방법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초등 때는 놀아도 되고요. 중등 가서 아이가 하고 싶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 친구가 최상위권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초등 시기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 비해서 그 조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초등 때 그런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학습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봐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없이 부모님한테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잔소리로밖에는 안 들린다라고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줬냐면 그러면 부모님 말고 이제 중3 정도 됐으면은요 부모님이 사실 잔소리 말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기가 작은 엄마 같은 그런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힘들다라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가 궁금해하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읽어내는 방식, 방법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만 풀고 주변에 누가 좋다더라 하는 문제집만 푸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서 제가 교과서 읽는 법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항상 목차를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목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 이런 목차들을 보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에서 이렇게 세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모르는 어휘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행평가라든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눈을 키우고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1번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아주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들은 잔소리보다는 격려를 좀 해주시고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하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멘토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머님들은, 이 방송 듣고 계신 어머님들은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부모님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 짜는 방법부터 교과서 읽는 거, 노트 정리하는 법,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언으로 어머님들이 계속 가정교육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가정교육의 방식으로 집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없이 자기 주도 학습이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 땐 자기 주도 학습이 완성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시작하는 거, 물꼬를 트는 작업을 초등 시기에 해주시고요. 중등에는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면 구체적인 조언을 특정 과목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사실 그 하나의 방법을 잘 통달을 하면은요 학습의 로직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 분야나 이렇게 과목별로 잘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런 조언은 좀 중등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께 어떻게 네가 정중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들, 그 다음에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 쌓으면서 친구한테도 얻는, 그러니까 친구한테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의 너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조카한테도 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어른과의 그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결국 네가 고등 가서 학종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몇 시에 죽어도 일어나야 돼 라거나, 또는 몇 시까지 또는 몇 날 며칠까지 이 숙제를 반드시 끝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미리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 구체적으로 부탁한 것에 대한 푸시를 받는 것, 이것이 좋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세 가지 프레셔가 필요한데 그거는 내 동료에 대한 프레셔, 부모님에 대한 프레셔,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부터의 프레셔가 필요하다. 이런 압박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긍정적이고 좋은 압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부모님의 압박이 조금 약한 친구였던 거죠.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아이들한테 공부 푸시를 많이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시긴 하지만 저희 조카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막 생기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부모의 프레셔,
이 압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압력, 그 다음에 부모 압력, 선생님의 압력,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면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라고 하면은 공부하는데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압력의 세기가요, 너무 적거나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 연휴 동안 들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초등 때 뭐 해야 되는지 좀 막연하시잖아요. 근데 중등 때, 고등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미리 미리 보기 같이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마음을 잘 잡으시고 초등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해주신다고 하면 중고등 때 분명히 빛을 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채널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니쌤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